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이 대학교 소개 시간인데 우리 학교 이모저모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학교 소개, 입결, 입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죠. 하지만 너무 이렇게 진중하고 무거운 얘기만 하기 좀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숭실대학교 가면 입결을 떠나서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이 학교는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도 좀 하고 많지는 않으나 인터뷰도 좀 진행해 봤으나 실제로 학교를 다녔던, 그리고 다니고 있는 이 학교 선후배님들의 산 증언이 댓글로 달려주면 이 영상이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더 좋은 후배들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숭실대학교 편인데, 자, 위치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숭실대 입구역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하죠. 숭실대 입구역 좋습니다. 이 지방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좀 멍청한 짓을 몇 번 한다. 그 중에 우리 응답하라 1994 이런 거 한번 보셨죠? 거기서처럼 서울대 입구역에 내려서 서울대를 걸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이런 우픈 쪼크가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다 죽습니다. 그런 역이 아니고 숭실대 입구역은 내리면 바로 학교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접근성 좋고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숭실대 입구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서울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어디쯤 있는지는 대부분 아실 건데, 위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 옆에 중앙대, 여기 서울대제가 써놨습니다만, 숭실대 입구역 앞에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학교 건물 멋지죠? 이 갤러리 한번 제가 들어가 봤는데, 하고 사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면 힐링 되겠다라고 해서 직접 찍은 사진들도 올라와 있는데, 요즘 대학교 건물은 좀 폼나게 잘 짓지 않습니까? 이쁜 거 좋아하는 MZ세대들 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벤처 중소기업센터 건물도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숭실대 입구역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숭실대 입구역에 턱 내리면 학교가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도 입구로 뿅 나오면 학교 건물이 마주하는 학교 안쪽으로 통로가 나와 있는 그런 학교. 뿌듯하죠. 접근성 좋은 학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요 숭실대 입구역에 대한 유래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숭실대 입구역 옆에 보시면 살피제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숭실대 입구역은 언제 생겼냐면 1995년에 생겼는데, 실제로 이 역은 1992년에 살피제역이라고 오픈을 했습니다. 자, 숭실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학교 앞에 떡하니 지하철 입구가 있는데 살피제역,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고개 이름이 역명에 들어가 있으면 별로 안 좋겠죠. 홍보 입장에서는 안 좋을 테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한 3년쯤 후에 숭실대 입구역으로 메인이 바뀌고 살피제역이라는 부제가 붙습니다. 바로 정문 앞이고, 특징은 뭐냐면 이 제가 무슨 뜻입니까? 살피제, 고개겠죠. 고개.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평지에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언덕백에 있다 보니 높습니다. 높다 보니 지하철역을 언덕 위로 올릴 수가 없어서 학교는 여기 있고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요 높이가 굉장히 높죠. 어느 정도냐? 무려 45m. 층수로 따지면 지하 6층에서 걸어 올라오는 꼴이라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잘 타고, 요즘에 그 카카오맵 보면 몇 번 출구 내려서 어디로 가라 이런 코스가 나오죠. 그 최정 루트를 통했을 때 13분 걸린답니다. 전쟁 나면 죽지는 않을 방공호로 쓸 수도 있다 싶은데, 아무튼 굉장히 높다. 네 번째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탑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깊은 역이다가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살피제. 살피제역. 이름 특이해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쓰시죠? 살펴가십시오. 헤어질 때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살피제가 고개가 굉장히 험해서 이 도둑들, 산적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힘든 고개 넘어가시는군요. 살펴가십시오 라는 말에 유래가 된 게 바로 이 살피제역이라고 합니다. 30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찾았던 거는 서울 지명사전에 있는 내용을 발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숭실대 입구라고 써 있고 괄호에 살피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 6층 약 45m 어마어마하죠. 6층을 에스컬레이터 없이 걸어 다니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숭실대 입구역이나 부산 지하철이 깊은 데가 좀 만나보고 앞으로 생길 청라 쪽에 있는 역들이 굉장히 깊은 벙커 수준의 지하철역이라고 합니다. 연역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생겼냐? 1897년 미국 선교사 베어드 박사가 평양에 본교를 설립했다를 이제 시초로 얘기를 합니다. 뭐 요거는 이제 평양에 생긴 걸 어떻게 처음에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래저래 뭐 신사 참배 강요로 학교를 자진 폐쇄했다가 여기 1954년 서울에 숭실대학으로 오픈한 거를 이제 처음 오픈한 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최초의 전자계산학과, 이 학교의 굉장히 시그니처죠. 숭실대가 제일 유명한 학과가 컴공, 소프트,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때 전자계산학과, 지금의 컴공과의 전신이 되는데 전자계산학과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 종합대로 승격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자, 숭실대 연역과 역사의 좀 특이한 부분은 최초가 되게 많습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이 도전 정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최초로 전자계산학과를 개설한 학교, 그 다음에 최초로 중소기업 대학원을 만든 학교, 최초의 IT 대학, IT 단과 대학. 보통은 컴공과 소프트웨어 학과 몇 개만 있습니다만 숭실대 같은 경우는 IT 종합대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과에 이 관련 학과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부터 이제 최초를 쓰고 싶은 것 같은데 신입생 대상으로 교양 필수 과목을 통합했다. 그 다음에 학부생의 빅데이터 교육을 최초로 시켰다. 뭐 요런 최초 타이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약간 시그니처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컴퓨터, IT,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조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최초 타이틀이 좀 많이 붙어있는 학교다라고 됩니다. 기본 은행은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재적순한 2만 명 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남학생 비율 했을 때 4대 6 정도 됩니다. 취업률 68.7%, 전국에 한 65% 되니까 약간 상회하고 있고, 평균 등록금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고, 기숙사 수용률 11.5%, 11.5%면 아주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서울에 있다 보니 기숙사를 크게 짓기는 조금 어렵죠. 요거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중도 탈락 비율 3.21%입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3.21%면은 낮은 편입니다. 즉, 100명이 입학을 해서 여러저러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사람이 3명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뭐 정시 확대, 의대 확대, 뭐 N수생 강세 이런 뉴스로 중도 탈락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카이도 5%가 넘어가는데 숭실도 3%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거기에서 뭐만 좀 볼 거냐? 취업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도 탈락 비율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 탈락 비율은 여기서 보시면 뭐 쭉 보시면 2.54, 2.74, 2.96, 2.87 됐다가 3.21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포인트보다, 퍼센트보다 뭘 볼 거냐? 왜 그만두느냐? 어떤 이유로 중도 탈락을 하는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뭐냐면 바로 자퇴입니다. 자퇴. 자퇴 비율은 파이가 비슷하죠. 대충 색깔만 봤을 때 늘어난 포인트가 어디냐면 주황색이 좀 늘어난 거 보이십니까? 이 주황색이 뭐냐면 바로 미복학입니다. 미복학은 뭐냐? 휴학을 하고 쉬거나 뭐 군대를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제 제대했으니까 우리 학교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데 복학을 안 해버린 겁니다. 즉 학교를 아예 등록을 안 한 게 아니라 다니다가 그만두고 컴백하지 않은 인원이 최근 2년 사이에 조금 늘었다라는 얘기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입시 정책의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총학생의 특식사업. 숭실대 조사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포인트입니다. 일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죠. 1918년도인데 2018년도죠. 1918년도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랍스타 특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이죠. 지금이랑 물가가 같지는 않겠지만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 7,000원에 제공했습니다. 물론 선착순위 추첨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만 모든 학생한테 다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 좀 난리가 났었죠. 여기서 재미를 봤는지 총학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1, 2년 후에 요런 거 육회 비빔밥 4,500원 저도 가서 먹고 싶은데 괜찮죠. 그래서 이걸 반짝성으로 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도 진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세트 보시면 폭립 세트가 모닝빵이랑 피클 콜라까지 풀세트. 어우, 프렌치 프라이 칠리 양념 감자까지 넣었는데도 얼마냐? 5,000원에 한정판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우, 자격이 되면 저도 구경 가서 먹고 싶은데 학생이 아니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특색 사업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건 굉장한 이벤트고 홍보 효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업 및 성과 학교가 얼마만큼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 학생들 가르치는 일 외에도 연구 성과들이 나오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2016, 17, 18, 19, 20 요건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금방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대학 뭐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 7억 5천,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 인력 양성 사업 14억, 뭐 혁신 공유대학 사업 23억, 대학 혁신 지원 사업 3년간 정부 지원금 150억인데 이건 학교에서 다 받는 건 아니겠죠. 나눠 먹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쏠쏠하게 참여를 좀 하고 있는 학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평가입니다. 요건 좀 아쉽습니다. 자, 2022학년도 작년이죠. 중앙일보 대학평가입니다. 물론 이 평가 자체가 신뢰도가 엄청 높으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유독 뭐 글로벌한 평가가 됐든 국내 평가가 됐든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 굳이 찍어서 우리가 아는 인지도보다는 순위가 좀 낮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학교 중에 해당되는 게 바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서강대도 마찬가지인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은 종합대라고 해서 인원이 많고 이 규모의 경제처럼 또는 의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연구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대학 병원을 가진 학교들이 이과 쪽이 좀 강세가 있는 학교들이 전반적으로 순위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순위평가는 숭실대는 조금 낮다. 요건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학 입학 관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얘기죠. 숭실대, 야, 요즘에 그 입결만 높아진 줄 알았더니 이런 재밌는 뉴스들이 있네! 라는 식으로 가볍게 보시는데, 최근에 숭실대는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숭실대는 나형공대, 나사공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과생들 쪽에서도 문과사고를 공부하고 입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학교 특징도 좀 있겠죠. 아무래도 컴공이나 소프트웨어가 강세다 보니 꼭 물리나 화학을 잘하지 않아도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루트를 열어놨다, 문턱을 낮췄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형공대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2022학년도에 통합형 순으로 바뀌면서부터는 당당하게 이과 수학을 선택한 친구들만 우리 학교 쓸 수 있다라고 입장을 좀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최근에 인지도가 많이 상승했고 입시 용학에도 그런 부분에 변화가 좀 생겼고 통합형 수능의 수혜학교 인서울이다라는 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 상승 곡선 쪽에 약간의 무게가 실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서울학교 입지를 이제 어느 정도는 확보를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추후에는 이 숭실대학교 편을 포함해서 입시 관련 또 진지한 얘기들은 최신 뉴스를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은 이 숭실대학교의 가벼운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